KF-21 기반 플랫폼에 장착 가능하게끔 하고, 지금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보다는 향상된 엔진을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내부 무장도 하고 스텔스 기능을 좀 더 활용하고, 그다음에 유무인 복합 능력을 갖춘 제3의 버전을 가진 그러한 항공기를 만들어서 첨단 항공기 엔진 개발과 더불어서 그러한 향후 업그레이드된 버전. 전투기 엔진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데 향후 엔진도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요? 엔진 국산화는 일부 국산화는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KF-21에 들어가는 G사의 F414-400K 엔진은 대략 국산화율로 봐서는 20% 정도, 그다음에 부품의 개수라든가 이런 거에 봤을 때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장으로 봤을 때는 40% 정도의 국산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엔진이 우리 엔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산화는 좀 진행이 돼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국산 엔진이거든요. 순수히 우리가 엔진을 설계하고 거기에 많은 부품을 우리 협력업체들이 개발을 해서 넣는 그러한 엔진을 개발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엔진 개발이 어렵냐?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구조는 항공기보다 더 복잡합니다. 전투기보다 더 복잡하고요. 그 엔진은 추력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엔진에서 나오는 추력을 가지고 전기도 생산하고 유압에 대한 동력도 주고 공조 시스템, 즉 냉난방 시스템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엔진은 우리의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요 정도 국가입니다. 요 정도 국가인데 그 국가들이 특징을 보면 다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선행 조건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엔진만 개발하면 그거 시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투기에 대한 컨셉이 먼저 나오면서 설계 도면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엔진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맞는 엔진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심지어는 중국도 엔진 개발에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중국은 군사적인 기술 면에서 대단히 앞서 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미국 거를 베꼈든 러시아 거를 베꼈든 간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수호의 항공기를 사오면서 그 항공기에 있는 엔진을 뜯어가지고 역설계를 통해서 WS-10이라는 엔진을 개발을 했고요. 그 WS-10이라는 엔진은 대략 한 27,000파운드 정도? 처음에는 개발을 했을 때는 결함도 많고 그 정도의 추력이 안 나오는데 7, 8번의 그 성능 개량을 통해서 대략 27,000파운드에서 30,000파운드까지의 추력을 나올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소위 그 스텔스라고 하는 젠 20 항공기에 최초에 장착이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력이 좀 작고 결함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발전된 WS-15 선양 항공사라는 데서 WS-15라는 그 엔진을 개발했는데, 그거는 대략 35,000, 6,000파운드 정도의 그 엔진을 개발했는데 35,000, 6,000이면은 저희 F-35에 들어가는 엔진급입니다. 그 엔진을 개발을 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젠 20 항공기 WS-10 엔진과 교체해서 이제 장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중국도 상당한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2013년서부터 5,000에서 5,5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을 해서 무인기에다가 장착을 시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가연에서 개발하는 그 무인기들이 있습니다. 전투기형 무인기인데요. 그 무인기에다가 장착을 해서 이제 시험을 할 것이고요. 금년 1월 21일에 방위사업청에서 16,000파운드급 첨단 항공기 개발 계획안을 검토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KF-21 기반 플랫폼에 장착 가능하게끔 하고, 기본적인 추력은 16,000파운드,
후기 연소기 즉 AB를 작동 시에는 24,000파운드급 대략적으로 지금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보다는 조금 더 향상된 엔진을 산화경 연료 주반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개발을 14년 정도로 보고 14년 후에 시험 비행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이 25년이니까 금년에 사업을 착수한다 치더라도 39년에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너무 정말 루즈하게 사업을 계획을 했다라고 보고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한 10년 정도로 당겨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당기게 되면은 2035년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은 KF-21 지금 여기 보면은 KF-21 기반 플랫폼이죠. 지금 현재 KF-21 항공기에다가 이 엔진을 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KF-21 기반 플랫폼 그것은 어떤 게 되냐 하면 내부 무장도 하고 스텔스 기능을 좀 더 활용하고 그다음에 유무인 복합 능력을 갖춘 제3의 버전을 가진 그런 항공기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첨단 항공기 엔진 개발과 더불어서 그러한 향후 업그레이드된 버전 계획까지도 같이 수립이 돼야지만이 나중에 가서 이 시험 비행이 가능하다.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계돼서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유인 전투기는 바보들이 만드는 것, 무인기 시대 온다라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인기 시대가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대세기 때문에 틀림없이 무인기가 주도하는 전장의 개념이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유인기가 없어진다. 유인기를 없애는 것은 바보다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러우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무인기, 로봇들이 가져야 될 제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자율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최종적으로 공격을 할 때는 이러한 무인기라든가 로봇은 인간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와 비근한 예로 몇 년 전에 LA 경찰이 로봇 개를 순찰용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인권단체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이 무마됐던 적도 있고요. 반드시 지금 무인기라든가 로봇에 대한 최종 공격은 유인 조종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러우 전쟁은 그것들이 조금 무너져가는 그러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한 어떤 강령이 새로 정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인기를 썼을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은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는데요. 무인기가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무인기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조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공격을 할 때 윤리적인 의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고 단지 그 컴퓨터 화면에서 보면서 이러한 공격도 하고 살상도 하기 때문에 마치 게임적인 요소를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민간인에 대한 어떤 살상, 그다음에 오폭의 문제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유인기는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무인기가 대세인 거는 맞다. 유무인 복합 체계로다 우선 발전될 것이 맞을 것이다. 또 그렇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한국의 무인기 기술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나요? 한국은 이제 그동안에 무인기를 정찰용 무인기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사단 정찰용 무인기,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이런 것들을 다 개발을 했고요. 민간 쪽에서는 소형 무인기들도 많이 개발을 했고 중고도 무인기라는 것을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글로벌 호크와 유사한 중고도 무인기를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전력화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무장만 장착하면 공격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러우 전쟁에서를 보면 무인기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돼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미국에서는 골판지로 만든 무인기도 제작을 해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런 무인기도 제작을 해서 가성비가 아주 높은 그러한 무인기를 제작을 했는데 다양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찰용 무인기는 상당히 그 보수적인 접근이거든요. 무인기로 봤을 때는 러시아 본토까지 가서 유리 시설을 폭파하는 그러한 무인기들이 아주 대단한 무인기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GPS 좌표 쭉 꽂아놓고 폭탄 달아줘서 거기까지 그냥 가게 만들어서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우리 민간 업체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정도이거든요. 적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무인기들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도 뭐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 오고 있지만 퇴역한 전투기를 무인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안에 AI 조종사를 넣으면은 그게 전투기동까지 할 수가 있게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F5 전투기라든가 F4 팬텀 전투기들이 퇴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AI 조종사를 장착을 해서 뭐 무인기 형태로 다 해서 적진으로 다 침투시켜서 그 공격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그 퇴역한 전투기들은 사실상 그런 형태로 아니면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쓴다든가 아주 조그마한 소형 무인기를 전투기 혹은 그 수송기에다가 장착을 해서 수십 발을 적 영토에다가 뿌려가지고 장시간 채공하게 만든 다음에 적이 움직이는 차량이라든가 이것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다양한 목적의 그 무인기를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지금 그 전투기급 무인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쿠스 X라는 무인기는 이것은 이제 ADD 주관하에 대한항공하고 만든 무인기인데요. 이것은 전투기급 무인기는 아니고 이것은 전찰용 무인기인데 요것을 또 개조를 해서 전투기급 무인기라고 하는 KUS LW라는 전투기급 무인기, 즉 로얄 윙맨이라는 무인기를 유무인 복합 체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우측에 있는 K6K부라는 한국항공이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무인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KF-21과 유무인 복합 체계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투기입니다. 이 각각에는 전부 AI 조종사가 들어가서 전부 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